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공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논란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그가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로 소환되었고 특검 조사에서 보인 행동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일까요? 우선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 금지 인력 대기, 그리고 교정본부의 수용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시들은 계엄 상황에서 특정 인물들을 체포하고 수감하기 위한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교정본부 수용여력 점검 지시는 붙잡아둘 사람이 많으니 방을 준비하라는 명백한 내란 실행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중대한 혐의로 특검에 소환된 박성재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하며 조서 내용이 형편없다고 녹취소로 가름해달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 통로로 출석하고 귀가하려고 고집했습니다. 특검은 1층 정문 출입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은 고검장 시절의 경험을 이용해 지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라거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입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되는 초헌법적 조치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들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국가의 비상상황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검사 파견, 출국 금지, 수용시설 확보 등은 특정 세력에게 불리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권력기관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둘째, 사법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법치주의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조서 날인 거부와 기자들을 피하기 위한 지하 출입 고집, 그리고 고압적인 언행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태입니다. 이는 개인의 오만함을 넘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저항을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고위공직자의 특권 의식과 책임 회피의 전형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라는 발언은 국민을 섬겨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고위직을 역임했던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려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책임감을 회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관련 의혹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법의 심판대에선 피의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겸허한 자세조차 갖추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나도 그려도 되나 보다 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의 저러한 불손한 태도를 그냥 두면 앞으로 내란 수사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화제가 됐던 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같이 이제 완가 회동을 했던 멤버 중에 하나로 알려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원래는 1층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도 만나고 카메라에도 찍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몰래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몰래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때도 원래는 지하로 나오게 해달라고 쫄랐는데 특검에서 거부를 해서 1층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만, 이 박성재 전 장관만 이렇게 지하로 쏙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내부를 좀 잘 알았을까요?
내부를 잘 알아서도 그랬을 것 같고 서울 고검에서 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안 됩니다. 1층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직 법무장관이 또 조사받으러 왔는데 굳이 이쪽으로 들어가시다면 들어가세요. 정관 예우를 해줬다.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올 때는 또 기자들 앞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게 좀 논란이 막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 쪽이나 고검 쪽에서도 이것도 지하 2층으로 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1층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나오면서 하는 행동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기자분들에게 또 국민 앞에서 그런 식의 고약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 아직 반성도 못하고 있구나. 이 상황이 밤이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나오면서 마주쳤는데 취재진이 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를 했냐, 뭐 내가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이냐라고 반문을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를 하고 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저는 진짜 웃겼던 게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앞에 화면을 찍으려고 조명 같은 게 있으니까 눈이 부시다. 이 사람 참 고약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왜 이렇게 시달리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태도가 사실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씨랑 비슷하네요.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했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리더와 일 못하는 리더의 차이점. 일 못하는 리더, 극히 못하는 리더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면 이미 뭐 초반에 잠깐 들어왔다 다 나갔을 것이고 제가 듣기로도 당시 대통령실의 일부는 국정 운영을 보수의 관점에서 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직원했다가 욕만 뒤지게 먹고 쫓겨났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직원도 않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잘하십니다. 어이구 어와둥둥 했던 분들. 박성재 법무장도 똑같은 저는 뭐 이분 잘 모르는데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저는 일반인들은 뭐 기자라고 해서 엄청 특권은 아니니까 일반인들에게 뭐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일반인들이 나를 왜 찍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고위공직자였잖아요. 그렇죠.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직이 아니어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다. 역시 윤석열과 그의 친구들이다. 근데 예전에 뭐 특검 조사받으러 나갈 때 이렇게 돌려보면서 지지자들 봐야 되니까 비키세요. 막 네. 이런 것하고 되게 기시감이 드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었는데 조서 날인도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국장이 출장 중이어서 과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고 배상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그다음에 신용의 교정본부장,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내역을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박 전 장관이 계엄에서 뭐 출국 금지해라, 출국 못 나가게 해라, 뭐 아니면 교정 시설을 확보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황상.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지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에 동조해서 계엄이 이루어져 진행될 때 일단 출국 금지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또 따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저는 그걸 교정시설본부장에게 전화하는 것. 구치소의 수용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러면 계엄이 작동이 돼서 많은 분들 대부분 다음날 바로면 우리가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윤석열 물러나라 계엄 반대를 외쳤겠죠. 그러면 그걸 다 체포해 갔겠죠. 이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 계엄 동조 세력이죠. 근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잖아요. 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언제쯤 할까요? 아니면은 당연히 언제쯤? 하겠죠. 이분은 적극적인 동조자로 보여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지시를 관련된 조치를 취해라라고 뭐 명령을 받았으니까 실무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인 동조자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 그렇게 보여지네요.